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하락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6%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2.87% 급등했습니다. 464포인트. S&P 500 지수 2.3% 급등했네요. 너스셀 2000 지수도 2.43%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어제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그대로 또 올라섰죠.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왜 나왔는지. 물론 하루 급락, 하루 급등 이런 변동성 자체가 그다지 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 시장에게는 다소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이제 급반등한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차트를 잠깐 보자면 이렇게 이제 그 하락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실업률도 높고 이에 따라서 이 어떤 경기 침체, 왜 빨리 FOMC 연준에서 금리 경기 침체를 막지 못했나, 이런 회의감, 그 다음에 AI 거품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겹치면서 급격하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경제 지표, 특히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이제 실업률 고용 지표 봤을 때는 더 이게 치고 올라갔어야겠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야 되는데 감소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환호성을 지른 거다. 이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어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그래서 이달 초에 시작된 주식 하락, 이 공황은 좀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잦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트레이딩 이코노미스트닷컴에서 한번 보시죠. 이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한번 사이트에서 한번 볼까요? 보시죠.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3일자로 이제 끝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이제 17,000건 줄어들면서 2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23만 3천 건이네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는 25만 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것 대비해서 이제 대폭 감소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물론 이제 예상치도 보게 되면 컨센은 한 24만 7천 건 정도 했는데 이제 23만 3천 건이 나오니까 경기 침체할 정도로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 증시 급반등의 원인이 좀 됐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호전되면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이 비트코인 8%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파이낸셜아워닷컴 보시면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이 8.33% 급등했죠. 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6.13% 올랐고요. ARM 10% 올랐네요. 자, 나스닥 지수 2.87% 올랐고요. 자, 당연히 이제 VIX 변동성 지수는 이제 크게 밀리죠. 14.5%나 급락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시간대에 봤지만은 어제 미국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끝나긴 했지만 VIX가 크게 밀리진 않았잖아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103.0,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3.99, 4% 가까이 이르렀죠. 자, 그렇다면 코스피 200,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됐냐? 7.9포인트 올랐습니다. 7.9. 대략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다면 오늘 코스피 또 2% 정도는 상승 출발합니까?
좋습니다. 상승 출발해야겠죠. 근데 상승 출발하고 우리 시장도 좀 양봉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양봉으로. 또 상승 출발할 때 애매하게 또 음봉 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이 변동성이 크단 말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이날 단기 저점이 나왔다고 치면은 급등 급락, 그러니까 급등이 좀 나왔을 때는 보유 내지 일부 단기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는 추격 매도에 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오늘도 오르는 종목이 있겠죠. 네, 오른 채 시작하는 종목, 오른 채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른 채 시작하는 종목을 오르는 종목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오늘 장에서 이미 이제 시초가가 상승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장중에 더 올라가냐 아니면 좀 주춤하냐 뭐 이런 논리인데, 미국 시장에 특히 나스닥 지수의 뭐 2.87% 급등, 우리 시장 상승 출발. 그러면 어제 샀었어야 되는데, 항상 지금 이런 장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샀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다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어팔어사가 되는 거죠. 앞글자 띄어서 어제 팔았어야 된다. 어팔어사. 항상 그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사 우팔. 실전 매매로 이제 매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빠지면 참고 올리면 물린 종목이야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거고, 단기 종목은 좀 단기로 대응한 건 좀 약간 떴을 때 좀 일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이 있으니까. 미국 언론도 그래요. 밑에 보게 되면 자 물론 이제 뭐 TD 세큐리티에 이 사람은 이제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더 수주 동안 향후 몇 주 동안은 계속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노동시장, 성장 데이터, 인플레이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계속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한 건 상당히 우리한테 반가운 일입니다만 또 너무 흥분해서 내동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도 또 마음이 좀 가볍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장인데 어제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 또 외국인들 현선물 내리까고 종목들 비실비실한 데 끝났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 하락했으면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는 선물, 그 다음에 ETF, 그 다음에 대형주 이렇게 함께 묶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 좌지우지되고, 당연히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요동치고,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형주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거죠. 자,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 한국 시장 대응 시나리오가 다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ETF 매매, 아니 선물 옵션, ETF, ELS, ETN, 파생 여러 가지 수많은 파생 상품들 다 외국인들이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 금지한 상태에서 주가 급락 나왔을 때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장 초반부터 어떤 날은 선물을 계속 팔다가 막판에 선물 매도 규모 줄이면서 매수 전환 하는 게 왜 그러냐. 장 막판에 국내 기관 금투나 투신에서
ETF 설정하려고 외국인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그네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그 다음에 ETF, 지수 ETF, 인버스 레버리지 다, 그리고 대형주 프로그램 매매 함께 항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뭐 그 흐름을 또 봐야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7.95포인트 올랐다고 그랬죠. 자, 뭐 종목단에서는 미국 간단하게 보시죠.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애플이 1.6% 올랐습니다. 시총 1위 종목. 자, 사거리일제 양봉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주춤하죠. 네, 엔비디아 어제 5% 급락, 오늘은 6% 상승. 네, 구글 알파벳, TSMC, ADR도 올랐네요. 네, 반도체 오늘 좋습니다. 일라일릭 호실적 발표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체중 감량 약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 전망치도 좋죠. 그래서 13% 상승 출발해서 종가는 9.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반도체 브루드콤 7% 가까이 올랐고요. 자, 테슬라도 오늘 3.69% 올랐네요. 자, 반도체주 상승이 좋죠. 네, AMD 5.95.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다른 종목군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올랐고요. 등등등 여기서 보시죠. S&P 500 매물 볼까요? 엔비디아 이렇게 나왔죠. 브로드컴,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등 다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일단 메가캡, 빅세븐 다 올랐죠. 빅세븐 다 올랐습니다. 일라일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했다. 업종에서는 당연히 이제 ETF 시장은 어떨까요? 상승, 지수 ETF하고 레버리지 ETF가 많이 올랐죠. 자, 나스닥 3배짜리 ETF 볼까요? TQQQ 9.16 올랐네요. S&P 500 3배짜리 SPXL 6.79%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죠. 자, 반도체 3배짜리 ETF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버스 3배짜리는 20%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인버스 ETF는 다 빠졌죠. VIX도 다 빠졌고요. VIX 인버스 ETF 오늘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ETF도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쭉 넘어가죠. 여기 뭐 기사도 잠깐 나오는데 경기 침체 우려 과했다. 나스닥 S&P 500 폭등, 뭐 폭락, 폭등 이런 말 나왔을 때는 내동매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가보기 전에 요거 일라일리 관련된 내용 잠깐 볼까요? 일라일리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 후에 급등한 이유는 마문자로, 젯바운드 등의 이 매출이 이제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급증했고요. 이익은 무려 68%나 급증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 454억 달러에서 466억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연간 뭐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좀 상향 얘기해 주는 면 더 좋겠어요. 얼마 좋습니까? 뭐 이번 장에서도 이번 이제 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미국 주식도 단기 대응하신 분들이 최근 국내 주식 급락했을 때 대응한 것보다 수익이 더 양호하게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 대응하신 분들은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급락 때 뭐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 미국 종목군들 ETF나 주요 종목군들 단기 대응해서 성공한 게 국내 주식 매매한 것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실제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에 한번 좀 달아주세요. 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자, 어제장 뭐 간단하게 보시죠. 네, 어제 현선물 외국인들 매도 쳤죠. 네, 뭐 거래소 외국인들은 5,200억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개인만 샀죠. 자, 오늘 개인 투자자들 어제 샀던 개인 투자들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선물 어제 4,800 팔았는데 자, 선물 차트 보죠. 장초한 시작하면서 2,000원 넘게 팔다가 장중에 4,000억 그리고 이제 매도폭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2시 반 이후에 자 패턴 보십시오. 자, 금융투자 선물 쫙 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뭡니까? 여기 딱 변동했죠. 이런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어제는 옵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선현물, 이 선물의 어떤 변동성은 아주 변동성이 클 때. 그럼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이어진다고 본다면 그들의 또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의 변화 이런 거 좀 중시하셔야 됩니다. 케이스별로 이제 좀 나눠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장 초반 그러니까 쭉 사서 한 뭐 11 이틀 전처럼 이틀 전처럼 한 11시 정도를 기점 피크 시점에서 다시 이제 선물 관망하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폭을 확 줄 것인가 뭐 아니면 순매도 전환되냐 아니면 매수 유지되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나눠서 대응 전략을 잘 짜야겠죠. 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은 이렇고요. 뭐 별거 없었죠. 뭐 삼성바이오로스, 그다음에 금융주,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반면에 이제 어제 반도체,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가 힘 못 쓰니까 당연히 테마, 뭐 엠폭스, 뭐 코로나 관련주, 뭐 이런 게 막 움직였잖아요. 예. 이제 특징주 봐더라도 일부 이제 흑자 전환한 종목군들, 실적 좋은 종목군들 외에도 대부분 보게 되면 어제 코로나 뭐 키트 뭐 이런 거만 움직였잖아요. 오늘 또 이런 쪽은 좀 주춤하겠죠. 네, 지수 상승 나오니까요. 여하튼간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급등락 변동성에 국내 증시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다음 주에 미국 CPI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게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멘텀은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어떤 뭐 방향성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9월달 추석.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8, 9월달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사상 역사적으로 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석이지 않습니까? 9월. 네, 추석이 9월 둘째 주인가요? 맞죠? 네, 셋째 주네, 셋째 주. 네. 그 다음에 FMC지 않습니까? 대략 뭐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거 CPI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9월달 FMC 회의 결과 보고 대응하자. 이런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튼간에 변동성에 좀 잘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장,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고객 안내 메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 고객은 유한타 증권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매매 전략, 그 다음에 고객한테 종목을 무료로 좀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여기 뭐 메일 주소는 여기 클릭하게 되면 나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